지난 화요일 사건 반장에서 맨 처음 전해드렸었죠. 15살 이 범인 윤모. 배달 원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 먼저 들어보시죠. 새벽 2시가 넘었을 거예요. 네. 오토바이인 줄 알았어요, 저는. N6 쪽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올라타서 목을 막 절르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알았다 그랬더니 지가 다 못 뺏기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못한다고 또 때리는 거예요. 상투에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맨몸으로 뛰어나면 막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일일이 신고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한다고. 경찰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엽기적인 거 처음이라고. 자, 일단 보신 것처럼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다시 한번 준비를 한 건데요. 저희가 그 화요일 날 방송을 준비하던 저희도 큰 충격이었고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 CCTV 영상 일부가 공개가 지금 된 상황인데 저게 지난 3일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CCTV에 찍힌 모습입니다. 오토바이 운전하고 있는 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만 15살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배달원인 척 지인인 척 행세를 하면서 40대 후반 피해자를 유인합니다. 오토바이 뒤에 태운 뒤에 영상에 나오고 있는 저곳 초등학교인데요. 초등학교로 납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CCTV는 저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 교정 안에서 이 중학생은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요. 학교 현관 근처 또 계단 근처 등에서 성폭행에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들이 학교다 보니까 그 CCTV에 고스란히 잡혔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경찰은 정말 어렵지 않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들으신 이 짓을 한 게 15살짜리입니다. 중학생.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웃으며 범행했다입니다. 이 짓을 하는 내내 피해자가 공포에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15살 윤모는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더 엽기적인 건 뭐냐면 웃는 거예요. 내가 막 울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웃는 게 너무 그게 신생해요. 일을 해라 뭐라 해라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그게 더 지금 의미스러워요. 마약한 건 아닌가. 너무 엽기적인 거고 너무 어린아이가 이랬으니까 제가 생활을 못하거든요. 일을 못해요. 죽여 살아나니까. 자, 교수님, 화요일 날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이거는 저는 진짜 무슨 패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음주도 마약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를 보고 웃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중학생 가해자가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그 급소 부위, 즉 목을 집중적으로 압박을 해서 이 피해자가 이러다 정말 죽겠다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이 중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지막 부탁이 있다. 혹시 부모님이 계시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 중학생이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엽기적인 행동을 갖다가 요구를 했고 울고 있던 그 피해자를 보면서 이게 재밌다는 듯이 이제 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계시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양심에 호소하는 거죠. 너 부모 생각해서 이런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제서야 오히려 더 엽기적인 행동을 갖다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음주도 하지 않고 마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웃었다는 것은 근본적인 본성 자체의 악마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사실 이 그 사람이 이 15살 먹은 중학생이 말이 생물학적 나이가 중학생이지 그 안에는 악마가 도사리고 있다. 저는 아까 뭐 사이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국 영화 제목에서 나는 악마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자, 경찰에 붙잡힌 뒤에 돈이 목적이었다라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오토바이를 저는 이 사건을 하나씩 보면 볼수록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오토바이를 훔쳐서 면허도 없는데 그 새벽 시간대에 무작위로 누군가 하나를 찾아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고요. 심지어 지금 15살인데 이미 절도 전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폭행을 당하다가 혹시 돈 때문에 그런 거면 달란 대로 주겠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처음부터 돈 달라고 했지 않았냐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300만 원을 달라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도 액수 자체도 중학생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액수인가 싶은 거고 그러면 이 피해자는 요즘 다 휴대전화로 스마트폰으로 다 이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대폰 달라고 했더니 이거 너 신고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휴대폰으로 또 폭행을 계속 이어갔다는 겁니다. 자, 지금 구속이 돼서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이거 뭐 저희가 화요일 날 말씀 짧게 드렸었어요. 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했다. 자, 그런데 그 액수도 정말 터무니없을 뿐더러 피해자분은 지금 합의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이 범행을 좀 뭐 범죄로 따져보면 강간을 하려 했죠. 강간 상해죄. 돈을 또 뺏으려고 그랬습니다. 강도죄가 될 수가 있고요. 촬영했습니다. 성폭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절도죄, 뭐 오토바이 훔쳤습니다. 아주 중한 범죄는 골라가면서 했던 지금 중학생인데 국선 변호사가 지금 선임이 된 것 같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된 것 같고 아마 지금 이 CCTV를 통해서 범죄 사실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다른 걸 다투기는 어렵기 때문에 합의가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 제한할 수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그 사실 말이 될까요? 예.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한테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합의 이야기도 꺼내지 마라라고 얘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앞으로 어쩌면 좋습니까? 이 피해자분은. 사실 이제 서울이라든지 이런 그 대도시하고는 달리 그 좁은 그 지역 사회에서 이 피해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정말 그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대로 이분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주의를 해야 되고 사실 이 피해자의 뭐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가장 전형적인 피해자 2차 가해가 되거든요. 예. 오히려 마음을 다지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아서 이분이 지금 현재 이번에 1,000만 원 합의 제안에 굉장히 분노를 느껴가지고 나 이번 이 사건을 더 알려서 이렇게 끝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논산시장까지 또 만나서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제가 이 기자한테는 마지막에 물어볼게요. 자, 15살 일단 촉법 소년은 아닙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촉법소년은 아니어서 일단은 형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강도강간, 강도상해, 지금 성폭법 위반에 오토바이 절도, 무면허 이렇게 쭉 혐의 적용을 받는데 문제가 있어요. 촉법소년이 아니지만 형법으로 혐의를 적용받지만 처벌은 소년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데 그러니까 최장 길게 해도 10년 미만으로만 해야 합니다. 근데 저거 범죄들을 성년이 저질렀으면 자, 보세요, 양 변호사님. 살인만 안 했을 뿐이지 다 했어요. 맞아요. 네, 강도강간 자체가 살인죄 못지않게 버금갈 정도의 중대한 범죄인데 성인이었으면 결코 10년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15살이잖아요, 법적으로. 이게 법원에서도 이런 건 상상을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 기자.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취재한 게 이 기자잖아요. 부모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 네. 이 자식 부모. 부모도 있고 학교도 다니는 상태였고요. 예, 그래서 사실 가해자 측 입장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저희 사건반장 측에서도 이 중학생 측의 국선 변호인,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저런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때 진행한 것 외에 다른 정보나 다른 내용 아는 부분은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절차 안에서 역할을 다하겠고 이외에 언론 접촉은 따로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자, 저는 이 녀석 풀네임을 다 압니다만 그냥 윤모라고만 하겠습니다. 중학생 15살. 충남 논산이 뭐 그렇게 많은 인구를 가진 동네는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그리고 뭐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런 악마성이 발현해서 이런 짓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까 들으신 것처럼 전과도 있었다고 하고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녀석일 겁니다. 이 윤모에 대해서 좀 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꼭 좀 제보 좀 해주십시오. 저는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보 사건입니다. 제보 사건. 이 피해자분께서 정말 큰 결심을 하시고 저희의 취재에 직접 응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발생 당시에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댓글상으로 오토바이인 줄 알았어요, 저는.
배달 킥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농협 쪽이에요, 집이. 네. 농협 쪽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오토바이를 타고 저는 한 바퀴를 돌아보니 먼 데를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초등학교 바로 그쪽 가자마자 머리채로 잡아당기면서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장 한가운데서. 저희 취재 과정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이걸 취재한 이자연 기자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왜 보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경찰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어젯밤에 취재를 하고서 저한테 거의 자정쯤 돼서 선배 이거 정말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하면서 연락을 줬잖아요. 자, 일단 시작을 해보죠. 네, 일단 당시 상황이 10월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그 3일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충남 논산이고요. 피해자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논산 번화가에서 귀가하던 길이었는데 집 방향 쪽으로 걸어가면서 딸한테 전화를 해서 택시를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토바이를 탄 젊은 남성 한 명이 다가와서 어느 쪽으로 가시는 거 아니냐, 태워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너무 친근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집 방향까지 아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인가? 혹시 내가 기억 못하는 지인인가?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결에 이 오토바이에 타게 됐다고 했고요. 또 이 여성 입장에서는 동네가 좁고 또 다들 한 달이 건너면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설마 무슨 일을 당하겠지 이런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까지 태워준다던 이 남성이 웬 초등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여성을 내려줍니다. 그리고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범인 16살 중학생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는 무슨 짓을 해도 A군, B군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윤모입니다. 성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무도 없었답니다. 지난 10월 3일 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었습니다. 이 중학생 윤모 피해자를 데려간 곳은 초등학교에서 이 초등학교에 정말 이상하리라 만큼 아무도 초등학교에 없었다는 거죠. 당시 상황 계속 이어서 들어보시죠.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지. 올라타서 뭘 막 절르는 거예요. 넘어갈 때 마지막 부탁이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단모 있냐고 물어봤어요. 머리 잡고 막 그랬죠. 근데 머리를 잡으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더니 막 끌고 다니면서 때린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냐고. 알았다 그랬더니 지가 다 옷 뺏기고 스트레스 끌려가가지고선 그렇게 당하고 또 거기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 있는 대로 또 머리 잡혀서 또 끌려가서 그걸 못한다고 또 때리는 거예요. 3초에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제가 저 피해자분의 녹취를 다 들었는데 정말 머리가 너무 어질어질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게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좀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일단은 지금 이 16살 윤모군 훔친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납치한 거였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등학교 운동장 한복판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야간 근무자가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범행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 머리채를 잡혀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거의 3초에 한 대씩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한테 눈을 감으라고 지시를 하고 본인의 신체 부위를 만져달라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강요하기도 했고요. 피해자가 이제 시킨 일을 하지 않고 좀 거부를 하니까 급소부일 압박에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급기야의 납치범. 그 부분은 조금만 순화를 해서 말씀해 네. 주세요. 피해자에게 본인의 다른 걸 먹게 했다고도 하고요. 제가 방송에서 다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엽기적이어서요. 피해자에 따르면 사건 당일에 이 중학생인 범인에게 1시간 정도 끌려다니면서 2번의 성폭행과 말 그대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또 범행이 이어지죠. 이게 범행도 엽기적인데 그 이후에 이것도 범행의 연속이긴 한데요.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나서 이 피해자의 가족관계, 특히 딸이 몇 살이냐 이런 걸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가족들에게도 특히 딸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의 협박이었고요. 신고하지 말라면서 동영상으로 이 피해자의 몸을 찍었던 겁니다. 이걸 신고하면 이거 풀어버리겠다. 갈수록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16살 중학생 윤모입니다. 윤모 16살짜리가 한 짓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 초등학교에서 저런 짓을 당했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그럼 탈출을 한 거죠? 일단 아까 저 윤모 16살 범인이 눈을 감으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눈을 감고 신고하면 아까 안매장을 하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하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이제 뭔가 좀 순간적으로 조용해지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가해자가 떠났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본인의 가방도 없고 돈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고 전부 다 소지품이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옷도 갖춰 입지 못한 상태로 지금 얼마나 공포심에 휩싸인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사건 현장인 초등학교에서 벗어나서 인근 도로로 뛰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한 운전자가 저 피해자를 태워줬고요. 그래서 거기서 경찰 신고를 할 수 있었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방금 그 사파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그 차, 예. 저 피해자분이 보통 저런 식으로 누가 와서 태워달라고 하면 운전자들은 대부분 다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겨우겨우 5번째 차가 멈춰서 그나마 경찰에 신고도 하고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교수님. 이 16살짜리 제가 이 성씨라도 공개를 한 건 뭐냐면요. 얘가 사이코패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이코는 분명합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이 범행이 발생된 거기가 초등학교 그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경찰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현관 근처라든가 그리고 이제 외부 계단 근처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16살 먹은 이 중학생이 이 초등학교 출신인지 그거는 뭐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내 인근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그 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성인에 의한 범죄라고 해도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데 16살 먹은 중학생이 이런 행위를 했다. 이거는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왜냐하면 서 있는 사람에게 와서 태워주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태워서 자기가 미리 봐둔 범행 장소로 납치를 해가지고 그런 범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범행 장소를 초등학교 그 운동장에서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때가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간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안 되겠지만 새벽에는 초등학교 그 운동장에 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 본인이 그것을 갖다 미리 그 선정을 하고 선택을 했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그 범행 자체가 매우 계획적이고 이거 엄청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중학생 범인 사건 하루도 안 돼서 발생 하루도 안 돼서 잡혔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잡혔습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의 딸이 잡았습니다. 네, 이 당시에 윤모, 이 중학생 범인이 피해자 휴대전화까지 가져간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딸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능을 실행을 했는데 이 위치가 잡혔던 겁니다. 휴대전화를 끄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곧장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오토바이 한 대가 있었다고 하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엄마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토바이 안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립니다. 그런데 그 벨소리가 이 피해자분이 굉장히 좀 특이한 노래로 해두셨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 엄마의 휴대전화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게 확실하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바로 경찰에 알리면서 당일 오후에 바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잡고 봤더니 중학생짜리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설마 16살짜리 중학생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고요. 이 중학생 집에 부모님도 계시고 학교도 멀쩡하게 다니는 그런 자였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피해자가 쓰러졌대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자, 피해자 일단 이 중학생 같은 경우는 경찰 1차 조사에서 추가 조사에서 얘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처음에는 돈을 노렸다가 나중에 우발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했고 그래서 강도 강간의 강간 상해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도 훔친 거였대요. 무면허였고 뭐 하나가 멀쩡하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경찰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혹시 이 마약한 거 아니고 마약 검사를 해봤대요. 예. 근데 또 음성이었답니다. 이게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중학생 현재로는 구속해서 지금 소년원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수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왜 보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CCTV 해당 초등학교 범행 현장이었던 초등학교에 CCTV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도 다 기록이 뭐 그걸 저희가 얻을 수는 없었지만 근데 이 윤모라는 얘는 진짜 이대로 이 사회랑 격리가 되지 않는 한 얘가 성인이 돼서는 정말 누구 하나 잡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범행의 잔혹성이라든가 대담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이런 범죄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 행동 이전에 선행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종류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그것이 적발되지 않았을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경찰에서 실제로 그 추가적인 여러 가지 여죄를 추궁을 뭐 하고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만 단순히 이 사람이 16살이라고 하는 그 연령에 우리가 주목을 하지 말고 반드시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땐 소년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추궁을 해서 그 여죄를 밝혀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또 오늘 방송 직전에 온 소식이 있는데요. 피해자 측에 합의를 제안했다고요? 네,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됐나 봅니다. 피해자한테 1,000만 원의 합의를 하자고. 이 짓을 해놓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뻔뻔하네요. 그 합의를 하자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뻔뻔하고 피해자는 당연히 합의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강하게 거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이 16살 중학생은 제가 미성년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년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범행 자체는 뭐 정말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모자람이 없는 정도의 정말 엽기적인 강력한 범죄지만 이제 최대 소년법으로는 15년이 상한이기 때문에 저는 그 15년이라도 상한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중한 처벌이 좀 내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얘는 정말 15년이라도 이 사회와 격리를 시켜 놔야 합니다.